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이 후보의 이 선거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여러분들 뭐 선거에서 불길한 예감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떨어지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뭐 제가 그냥 당연히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 국민들 부끄러워서 우선 해외 못 나가요. 이 코로나 끝나도 못 나가. 창피해서.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망신당했습니까? 두 번 다시 망신당하는 후보 또 뽑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이제 뭐 코로나 끝나면 많이 또 나다니실 텐데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선거를 똑바로 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 뭐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들이 오는데 이 느낌은요 제가 뭐 이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세차가 전복이 됐어요. 이거 뭐 물론 뭐 일단 이러한 이 인명피해는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런 차량 사고 이 안전 운행 안 된 거 이거는 뭐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거 뭐 이 기사가 아무리 주변 지형을 잘 모른다고 이게 사고가 나겠어요? 다 이게 흔히 그러잖아요. 운치를 기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판에서는요 운구 기일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저도 실패를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운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첫날이잖아요. 유세차가 전복됐다. 여러분들 이거 행운이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이거 운 되게 없네. 운빨이 안 쓰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고가 났느냐? 말하자면 이 굴다리 같은 데를 지나는데 이 굴다리 같은 데를 지나는데 여기에 이 차량 높이가 높아갖고 이 굴다리가 낮으니까 이 차가 거의 부딪힌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운이 없어요.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길로 가냐 이거예요. 자, 다행히 2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는요 이 부산시 부암동에서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 사고가 발생했고 길을 잘 모르는 유세차 기사가 굴다리를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다. 유세차가 높아가지고 굴다리와 충돌했다. 그리고 경미한 타박사만 입었다. 이것이 민주당 측에서 우리 언론에 밝힌 내용입니다. 자, 하여튼 뭐 이게 우선 이제 하나가 있고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다급하기 때문에 오늘 부산 유세에서요 뭐 전라도는 어떻고 경상도면 어떠냐,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뭐든지 하겠다. 결론,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포퓰리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국민 대중 민주주의를요 우리 흔히가 정치학 교과서에 우중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우중민주주의. 이 우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이 꼭 항상 뭐 이성적 판단만 합니까? 감정도 가지고 있고 흥분하기도 있고 잘못 판단하기도 있고 이거를 다 걸러내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국민이 다 국민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 갖고 다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특히 외교안보 문제와 관해서, 특히 경제 문제와 관해서. 왜냐면은 이게 국민도요. 이 저소득층도 있고 고소득층도 있고 교육이 많은 사람, 덜 받은 사람, 또 현재의 환경에서 덕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 이게 균형된 말하자면 이 식견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도움이 된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친다고 해주면 안 돼요. 냉정하게 국가를 위해서 꼭 도움이 되는 이거를 해야 돼. 근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 코로나 때 제일 처음에 뭐 이 기본소득도 나오고 뭐 재난지원금 나오고 그럴듯한 그런 정책을 가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초기에 이게 지지율이 좀 받쳐졌는데 이후로 하는 걸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말이자면 말이 항상 바뀌는 거예요. 국민에 도움이 된다. 뭐든지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예요.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우측 외쪽 이 얘기는요 줏대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줏대가 있어야죠. 그리고 인재를 적수에 따겠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 박정희 정책도 쓰겠다. 이게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하냐. 이렇게 되면요 이러니까 친문 지지층들이 모이지가 않고 호남 측에서 몰표를 주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줏대 없는 그야말로 정책관이 분명하지 않은 흔들리는 판세에 따라서 흔들리는 정책관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런 취약한 후보보다는요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저 국립민복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5년 후의 미래, 10년 후에 50년 후의 미래로 이끌어갈 그런 정책 비전과 마인드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완전한 표를 몰아줘야 된다 하는 점이 바로 이런 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사인으로 볼 때 말이죠. 또 이 별로 안 좋은 거. 이 본인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을 계속 바꾸는 거. 지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집권하는 정부는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론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니까 워낙 급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카드를 꺼내 놨잖아요. 워낙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이제는 통합정부라는 말을 써내요. 이 통합정부라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좌우로 분열시킨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국정 운영의 실패, 이거를 이제 교정하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오로지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통합, 즉 안철수 지지층을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안철수의 단일화 카드를 무산시키겠다. 이래서 꺼내온 말이 통합정부라는 말이고, 이재명 정부를 쓰지 않겠다. 이거는요, 문재인 정권하고 차별을 하려고 이재명 정부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 하니까 말이 달라지고 공약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신뢰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그러면 이거 완전한 문재인 정부 시즌2야. 또 이런 인식이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표만을 의식해가지고 이재명 정부는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개헌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모두가요 신뢰성이 없어. 그래서 임기 내 개헌 추진하고 4년 중임제로 가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위성정당을 금지시키고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통합정치, 정치보복, 민주주의, 포갑정치, 화해, 증오 이런 이 말들을 쭉 나열하면서 역사적 분기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의 역사적 분기점은 바로 뭐냐?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갈아치지 않으면은 우리 역사가 퇴행하는 역사로 바뀐다. 이런 측면에서의 분기점이에요. 즉 민주당의 집권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이 집결된,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야 하는 이러한 분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두 번째로 별로 재미없는 이재명한테는요 재미없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이재명 참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요, 바로 손혜원이가 이거를 또 끄집어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재명이 참 불길하네 이런 생각을. 뭐냐, 이 어느 지역구에 걸려있는 플래카드입니다. 이 플래카드 이 지역이 말이죠 어디냐면은 전남 광양시에 있는 옥곡 5일장 입구에서 찍었다는 이 플래카드 사진을 지금 이 손혜원 의원이 자기 페북에 글을 올려서 비판하고 있어요. 뭐냐, 이 현수막 있잖아요. 이 현수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사진도 불러놓고 이재명 기호 1번 그러면서 위기에 강한 느낌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얼굴이 찌그러들었어. 이름도 찌그러들었어요. 왜 찌그러들었겠어요? 플래카드를 제대로 반듯하게 전봇대 같은데 딱 맬 때 제대로 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끈을 느슨하게 맨 거야. 그러니까 플래카드가 구겨지잖아요. 구겨지니까 얼굴이 구겨져. 이거를 갖다가 올렸어. 이것도 말이죠. 이게 다 운바라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불길한 이 기운이 지금 이재명 후보 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요, 손혜원 의원이 이걸 딱 해놓고서 뭐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냐면, 이렇게 헐렁하게 늘어지는 현수막은 온전히 지역위원장 또는 국회의원 책임입니다. 지금 바로. 그리고 느낌표 쫙 해놨어요. 그러면서 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얼마나 중요한 선거이며 현수막인데 지금 저렇게 늘어지게 달아서 되겠느냐. 따끔하게 혼내달라. 그리고 저 자리 같은 자리에서 팽팽하게 잘 걸어놓은 사진 다시 올려달라. 국회의원은 언제나 지역구민들이 긴장시키고 혼내야 한다. 이러한 이 페북에 글을 입장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고 페북에다가 따끔하게 지역구 국회의원을 혼내달라. 이게 지금 혼내고 자식 할 때입니까? 조금 실수가 있고 그러더라도 이 포용적으로 그야말로 전쟁 중인데 하나가 된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내라. 이런 의식 자체가 이 손혜원 수준의 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이재명의 선거운동 첫날부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조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참고적으로 손혜원 의원은요, 뭐 굉장히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참이슬 처음처럼 뭐 힐스테이트 이런 브랜드를 만든 홍보 전문가였고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이번에도 말이죠, 이 손혜원은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공식 포스터 플래카드를 디자인하고 있고 또 한 자리 타이틀을 갖고 있죠. 무슨 뭐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이너스적인 발언 그리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후보 이제 구두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과거 2014년도에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 2014년도에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 지금 또 돌고 있습니다. 바로 김웅 의원이 이 사진을 찾아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는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흡연을 한 건데 윤 후보에게 공중도덕 결여다,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 급발진하신 여권 인사들 반응 뭔지 참 궁금하다. 그러면서요, 해시태그에는 누가 볼까 부끄럽네요 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올리면서 그 당시에 뭐라고 이재명 후보하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의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며칠 후 출판사와 이재명 그리고 봉사자들 몇몇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담배를 피웠다. 그때가 음식점 금연 계도 기간이어서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들 당황해 했다. 그러면서요, 어떤 한 분이 시장님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아니 내가 세금을 거두는 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뭐래, 왜 못 펴, 이러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웠다라고 주장을 한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긴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도 이 사진을 공유하면서요, 이재명 후보의 공중도덕 대참사, 소년공 시절 넘치게 사랑해주던 어머니 사랑 때문에 술, 담배 안 했다고 하는 이재명. 근데 지금은 피나요? 이 사진은 뭐죠?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재명 측에서는요, 그거 뭐 이 계도 기간이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일행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를 감싸고 도는데요. 자, 아무가 없다고 또 이 설령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 않고 개연 이 금년 계도 기간이라서 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의식, 이거 자체가 갑질 의식이 이재명 바로 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무슨 또 이 불길한 일이 있느냐, 바로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돼 있죠. 이 사람도 무슨 간판 하나 쓰고 있어요. 바로 무슨 미디어 특보단장 최민희, 이 아주 말도 많고 또 언뜻 보면 잘하는 것 같지만 궤변을 많이 하는 최민희, 이 사람이 말이죠, 최근에 말하자면 이 본인의 SNS에다가 이 김포 집값이 2, 3억밖에 안 간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2차 토론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김포 시민들이 낙선운동을 벌이고 지지를 처리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최민희 씨가 또다시 김포 3억 아파트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페이북에 글이 올라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말이죠, 지금 김포 시민들이 지금 난리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이 최민희 전 의원을 봉고파직하라, 이러한 글들이 어제 하루 종일 온라인을 말하자면 뒤덮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최민희 전 의원의 행태는 바로 이 해당 아파트 거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고 모욕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야말로 이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최민희 의원이 이거를 삭제하고 튀었다 이거예요. 삭튀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종이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즉각 사과하고 최민희 전 의원을 봉고파직, 위리 안치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런 것도요, 계속해서 이 논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행태들, 자, 굉장히 불길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말이죠, 뭐라 그럴까, 대구 중구 남구 여기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물, 여기에 진중권 교수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함께 참석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진중권 교수
뭐라 그럴까요? 이 영화를 하나 인용했어요. 인용해서 현 후보를 비판하고 있어요. 양 후보를 다 비판하고. 왜냐하면 뭐 진중권 교수는 정의당에 다시 복당해서 심상정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이 뭐냐면 인간을 공격하는 외계인을 그린 영화 여러분들 아시죠? 에일리언과 프레데터. 이 에일리언과 프레데터를 인용해서 이번 대선은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구도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어차피 인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양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한 주성용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서 대선 향방을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보수진보 각자 마음에 안 들면 보수적인 성향이 부는 그냥 안철수를 찍으면 된다. 그리고 이 진보적인 성향이 부는 심상정을 찍으면 된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 그렇게 만든 한국의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다. 야권 단일화는 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라고 하는 영화를 인용한 것은 그만큼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우리나라 미래는 어둡다라는 취지에서, 즉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심상정 찍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를 위해서 본인은 심상정 지지를 하고 있는데 유세를 시킨다면 당원이니까 당에서 시키면 다 하겠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게 진보정당의 모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종인 위원장도 같은 이 행사에 개소식에 참여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미 뭐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둘 다 비판하는 입장을 최근에 밝힌 바 있어요. 지난 10일 날, 이 책, 왜 대통령 실패하는가, 이 출판 기념에서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악담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오늘 또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영남일보 기자들 얘기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번 대선 같은 거는 역대 처음 경험해 본다. 그래도 어떡하나 일단 후보 중에서 누구나 하나 뽑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러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힘을 합하고 단일화하는 건데 하는 건데 그건 두 후보의 뜻이 맞아야지 된다. 그러면서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고 공을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겼으니까 윤 후보가 판단해서 결심하는 것만 남았고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 후보가 요구한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단일화가 결렬되면 끝까지 각자 가는 것이고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하도 단일화 이야기하다 보니까 단일화를 하게 했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단일화를 안 하고는 다들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단일화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독자적으로 홀로 해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민주당 진영하고 교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민주당 지도부와 따로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의 출판 기념회에 민주당 인사들이 참여한 것은 내가 비대위원장 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오겠다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번 누가 승리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미 제가 이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번 선거를 평가하고 있는데,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사실 이번 대선 같은 것은 역대 처음 경험해 본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후보 중에 누구 하나는 뽑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뭐 이 선대위원장 할 때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이길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선대위 밖으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점쟁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말이죠. 이거 좀 품격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김종인 위원장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우선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4.15 총선에서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이번 선대에서도 아주 최탑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이 경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본인의 이 행보를 그 연장선상에서 일관성 있게 정권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내 마음에 안 드는 면은 이런 점이 있다. 그렇지만은 나는 대리라고 믿는다. 마지막 힘을 합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는 것이 본인의 정치 경륜과 그리고 경력, 그리고 오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무게감,
이런 거 아닌가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일단은 방송을 마무리하고, 자, 바로 이어서요. 추미애 참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김원웅 성매매로 의심이 되는데 6번의 마사지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꼭 우리 윤석열 후보 말하자면 방송 유튜브 60만, 그리고 전옥현 안보정는 100만 꼭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이 김건희 대표의 팬카페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이 김건희 대표 이제 등판이 굉장히 임박해 온 것 같은데요. 힘을 많이 좀 실어주십시다 라고 제가 권유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